먼저 제 바로 옆에 계시는 분입니다. 너무 훈남이시죠? 실물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너무 훈남이십니다. 쑥스러워하시는데 우리 포토그래퍼 장석준님,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에서 광고사진 전공을 하셨고요. 산타바바라의 브룩스 인스티튜트 오브 포토그래피에서 일러스트레이션 포토그래피, 인더스트리얼 포토그래피를 전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아카데미 오브 아트 카리지에서 역시 포토그래피 전공을 하셨고, 이전에 주식회사 베이스 팩토리 대표를 역임하셨고, 현재는 유닛 주식회사 칩 크리에이티브 오피서 CCO를 현재 지내고 계십니다. 다양한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동안 만나게 왔었고요. 가운데 계신 우리 흰색 셔츠 입고 계신 작가님, 네, 제주도에서 오늘 이 현장에 바로 오셨다고 하거든요. 포토그래퍼 이두형님입니다. 중앙대 사진학과 광고사진 전공하셨고요. 신구대학 사진과 경인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국정교과서, 사진기초, 사진응용의 저서를 하셨고요. 자, 올림피스 한국 영상사업본부 마케팅팀 부장을 지내고 계십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요, 방금 전에 아주 멋진 PT를 해주신 분, 우리 김현철 과장님 인사드립니다. 이러실 줄 알았어요. 초중등 안까지 인사고요. 현재 올림피스 한국 영상사업본부 마케팅팀 과장을 지내고 계십니다. 마케팅 MBA까지 하신 분인데, 현재 직장 입사 후에 생업을 위해서 카메라를 배우셨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카메라를 배우셨다 이거죠. SLR 클럽에 올라온 엑스포 정보를 보면 사진을 배우셨고, 자, 후보정 못합니다. JPG로만 사진 촬영을 하고 계신다고 하고요. 현재 22개월 된 딸을 가진 딸하고 주말마다 사진 촬영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 촬영 사진의 95%가 딸 사진이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이제 찍은 날씩 좀 버린다라는. 사모님은 계시는 거죠? 네. 따님 사진만 찍으신다. 저희 잠시 후에 그 영광의 딸 얼굴을, 따님 얼굴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세션은 디자인과 관련한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시작을 해주실까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네. 네. 진행하기 앞서는 여기 장석준 선생님께서 그렇게 공부 많이 하신 분인지 처음 알았어요. 지금 떨려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카메라 디자인 뭐 여러 가지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분석하고 분류하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올림푸스에 입사한 지 이제 꽤 되네요. 뭐 10년 세월 훌쩍 넘어버렸고요. 그래서 그동안의 올림푸스의 어떤 역사적인 맥락, 카메라 역사적인 맥락을 통해서 지금의 OND라는 거를 한번 조명해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한 거예요. 뭐 본사에서 어떠한 뭐 자료나 이런 것들 제공되지 않았었고요. 네, 1935년에 1호 카메라 만들었었고요. 그러고 보니까 벌써 80여 년 세월이 흐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미경 사업으로 일본 그 올림푸스 공업 주식회사로 만들어진 지는 이제 90년째 되는 거예요. 그래서 35년에 저와 같은 카메라들을 만들어졌고, 제가 의미를 두는 것은 1959년에 조 자그마한 카메라, 필름을 소위 반을 잘라서 쓰던 그 펜이라고 하는 그 카메라에 저는 주목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쭉 내려오다가 63년도에 이제 렌즈 교환되는 정말 작은 그 SLR 카메라 처음으로 만들었고, 73년도에 OM1이라고 하는 본격적인 이제 SLR 카메라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이후에 이제 시대의 흐름을 좀 못한 부분이 있죠, 올림푸스가. 그래서 뒤늦게 디지털화된 렌즈 교환식 카메라를 2003년도에 2완으로 발표를 하는데, 무수히 많은 이 시스템 저희 카메라들이 발매가 됐지만, 정말 주목하는 건 저는 이 330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뒤에 좀 나오는데요. 어쨌거나 2009년도에 세계 최초의 미러레스 카메라라는 시스템을 올림푸스가 처음으로 발표를 하죠.
파나소닉과 제휴를 해서 그래서 파나소닉이 먼저 1호 제품을 내놓게 하고 그 이듬해 이제 우리는 2009년에 EP1이라는 것을 시장에 걸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요 펜의 흐름이 요쪽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하는 제품이 2330이라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OM1이라는 제품이 역시 2330이라는 제품을 거쳐서 이쪽으로 오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올림포스에는 크게 과거의 필름 카메라 시절부터 펜 라인업과 OM 라인업이 있었듯이 이번에 그 우리 디지털의 이런 신제품들 미러레스 카메라들도 펜 아니면은 OMD 이런 쪽으로 이제 진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세요? 올림푸스가 왜 이런 소형화 카메라를 그 당시에 1959년서부터 60년대, 70년대까지 계속 만들어 왔을까? 혹시 진행자님 이 카메라 어디서 많이 본 듯 하신가요? 갑자기 좀 질문을 하시면 예. 진행자 주세요 여러분. 네, 이게 올림푸스 펜이라고 해서요. 네. 옛날에 70년대에 유일하게 그 사진관에서 대여를 해주던 카메라였어요. 왜냐하면 필름 한 돌 사면 네. 2배씩 뻥튀기 해가지고 24방짜리 사면은 48방을 찍을 수 있거든요. 이게 70년대 얘기를 하시는 거죠? 80년대 아마 초까지는 통했던 제가 그때 태어나서 잘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 카메라를 만드신 분이 잠깐 좀 헷갈렸나요? 앞에 너무 이게 되게 민감하군요, 진짜. 장비 하나하나 좀 민감한 장비, 네. 장비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마니탄이라는 사람입니다. 일본 올림푸스 광학에 이게 신이라 불릴 정도로 2009년에 7월에 작고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펜처럼 늘 작고 가볍게 휴대할 수 있는 카메라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펜이었대요. 그래서 펜과 그 다음에 렌즈 교환되는 펜, 그 다음에 2330이라는 카메라에서 최초로 DSLR에서 라이브 뷰를 상용화했거든요. 그냥 이런 기술이 있어라고 발표하고 끝낸 게 아니라 실제 제품화했던 게 올림푸스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그 59년서부터 이어지는 이런 맥락이 2009년을 거쳐서 2013년에 EP5라는 제품으로 나오고 또 정말 손안에 착 감기는 SLR을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발매된 OM1이라는 모델이 결국은 역시 라이브 뷰라고 하는 진짜 액션 공연을 찍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 환경을 구축해 놓고 결과적으로는 이쪽 OM10으로 오는 거 아닐까라는 혼자 열심히 짜맞추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바로 63년도서부터 이어진 잘못했습니다. 저 73년인데 73년에서 2013년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OM1에서 OM2까지 이런 어떤 디자인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OM10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화질 부분은 휴대성, 뭐 세계 최초 뭐 미러레스 카메라, 뭐 라이브 뷰 뭐 이런 것을 다 구현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카메라가 좀 나온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장선님도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저는 워낙에 카메라 들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아, 그렇습니다. 네. 제가 펜 제일 처음에 쓰게 된 이유도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듣고 알았는데 네. 왜 올림푸스에서 계속 휴대성을 강조하는지 몰랐어요. 네, 근데 펜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지금 듣고 알았어요. 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집에 있던 펜 가지고 제일 처음 사진 찍기 시작했어요. 하프 사이즈. 네. 제가 중학교 때 어머님이 아버지 몰래 산 카메라가 올림푸스 펜 E3였어요. 그 카메라를 지금도 가지고 있고요. 그 카메라로 찍은 중학교 때의 모습이 지금도 집에 가면 액자에 꼭 아들내미처럼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의미가 좀 새롭긴 한데
이렇게 렌즈와 바디의 어떤 그 사이즈나 부피에 있어서도 그 다음에 지금에 나온 어떤 그 디자인 자체도 어떤 청소년적인 어떤 그런 어떤 느낌의 카메라들이 아니라 올림푸스만에 해올 수 있었던 이런 과정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런 디자인이 나온 거 아닐까. 그래서 참 저는 개인적으로요, 우리 야무지할 때 얘 참 야무져할 때 어른 보고 야무지다는 얘기는 잘 안 하죠. 좀 아이가 떠랑떠랑하고 뭔가 사직 판단력도 있고, 네, 그 나이에. 그래서 야무지다, 당차다, 이걸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요, 야무지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당차다, 어떤 사리 분별력이 뛰어나다, 이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카메라라고 저 스스로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더 이상 성능과 휴대성 사이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카메라가 OM10 아닐까. 너무 길어서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능이든 휴대성이든 두 가지.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측정하는데 정말 AF 속도 빠르죠. 뭐 스위치 키고 나서 스타트업 되는 시간 빠르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일단 만족하는. 김현철 관장님 조금 보고 같이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아, 너무 외로우셨나요? 아니요. 네. 저는 디자인 면에서는 뭐 하는 안으로 붙는다. 저희 회사 제품이니까 당연히 제가 믿으라고 말씀드려야겠죠. 근데 저는 딴 거보다 진짜 좋은 거는 제가 여기 앉아있는 게 올림푸스 과장으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진짜 아빠 인사로서 앉아서 봤을 때 저는 휴대성인 것 같아요. 그 렌즈를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25mm 1.8을 바디캡으로 거의 내고 다니는데 정말 진짜 저희 쿠버백보다 더 조그만 헤링본 가방에 그거 넣고 렌즈를 2개 더 넣고 다닙니다. 17mm, 45mm 이렇게 저는 단렌즈나 3개 넣고 다니거든요. 근데 요만한 가방에 그게 다 들어가요. 그 부분이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바디가 M10도 아니고 M1입니다. M1에 그 사이즈가 다 들어가요. 처음에는 세로볼이 멋있다고 끼고 다니다가 요즘은 빼고 다니고요. 네. 저는 디자인 제일 좋은 거는 휴대성이죠. 작고 야무지고 찰진. 네. 야무지고 찰지는 제 표현은 아니고 저는 진짜 찰지고. 아까 우리 저 선생님께서 그 펜의 의미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OMD 그것의 전신이 이제 OM-1이었잖아요. 거기에 올림푸스 M이 의미하는 게 또 있어요. 어떤 거예요? 그게 그것을 만든 카메라 주인공 마이타니상의 M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OMD 하면은 OM 렌즈 카메라 시스템의 디지털 버전.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누가 가르친 게 아니라 저 스스로 쳐주는 거예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대단하죠? 대단하십니다. 아니, 왜 그런 스토리를 알고 적극 접하니까 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의미가 있는 회사죠. 그